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AI 팀의 이지수입니다. 오늘 이제 B홀의 첫 번째 주제는 파트너분들을 좀 모시고 음성 서비스 기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와주신 네 분께서는 빅스비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해 오셨고, 그 관점에서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빅스비랑 해보니, 인공지능이랑 해보니, 음성 서비스를 해보니 이렇더라는 말씀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아까 논의를 해봤더니 너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그 질문을 주셔서 짧게 질문을 돌고 가능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청중으로부터 이번엔 질문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까요? 예. 그러면 우선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장표를 넘겨보면 가나다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준비했으니까 소개부터 김동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회사 소개도 잠깐 드릴까요? 네, CBS는 한 65년 이상 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그런 서비스들은 다 음성 위주의 서비스들이 많았고, 라디오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의 리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빅스비에 태웠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재윤님. 네, 딥서치 김재훈 대표라고 하고요. 딥서치는 기업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핀텍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니즈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빅스비를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YW 모바일의 이영석 대표입니다. YW 모바일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빌리티를 글로벌하게 구현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은 별자리라는 대리운전 캡슐하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들 시스템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창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 테크이스의 한창환 대표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발자들과 같이 한 20여 년 전 개발자의 꿈을 품고 미국에 진출해서 지금 20년째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기회와 또 개인의 성장의 바람이 다 일치해서 지금은 모바일 쪽 그리고 IoT 그리고 클라우드 쪽까지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분 패널분을 모셨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기존에 미디어 서비스를 해오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빅스비로 접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플랫폼과 작업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동희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빅스비를 작업을 해보시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더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빅스비에 출시한 캡슐 명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뉴스를 먼저 서비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뉴스를 론칭하게 됐는데,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빅스비는 스크린 뷰가 있기 때문에 보여줘에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원래 처음에 서비스하려고 기획했던 들려줘에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기능은 보여줘의 카테고리별 스포츠 뉴스나 정치 뉴스, 그리고 인기 뉴스, 주요 뉴스, 그리고 들려줘 쪽에 주요 뉴스 혹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또 검색을 하면은 저희가 TTS 서비스가 된 음성 파일이 스트리밍 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삼성도 그렇고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가장 자주 이용했던 게 오피스 아워라고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를 2주마다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모르는 코드 항상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또 삼성이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슬랙이라고 삼성이 채팅창을 따로 오픈을 했어요.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앞으로 개발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딱히 뭐 개발하면서 뭐 불편했던 점은 없습니다. 네, 너무 응대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서비스 멘트가 아니고 네, 정말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또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잠시만요. 예,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랑 뭐 특별히 어필리에이션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파트너로서 작업해 오신 분이라서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예, 가감 없이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현 대표님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겠까요? 빅스비를 어떻게 작업해 보셨는지? 일단 저희가 그 빅스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니? 이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중요한 뉴스가 뭐가 있었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최근 실적이 어떠니?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사실은 되게 무겁기도 하고 찾기 되게 쉽지 않은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부분들에서 좀 접근하기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빅스비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빅스비가 쓰고 있는 랭귀지가 약간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직접 만든 랭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처음엔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그 좀 더 백그라운드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이런 모빌리티 특히 이제 대리운전 시스템 앱하고 이런 거를 개발했었는데요. 중간에 2016년도인가 카카오가 이제 그 대리운전 진출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쪽 그 모빌리티 쪽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펀딩이나 이런 게 많이 곤란해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헤쳐나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번뜩인 게 뭔가 이렇게 음성으로 좀 하면 좀 이렇게 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앱 설치 없이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조사를 해서 뭐 애플 시리하고 그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빅스비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빅스비는 그 전까지는 저도 쓰지도 않았고 솔직히 뭐 있나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적으로 절실하게 되니까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 중에 이제 빅스비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프라이어티 관점에서 빅스비를 하게 됐는데 차이점은 이제 애플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학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시리하고 게이트 되는 거고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가 이제 한 20여 개국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저희 나라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리운전하면 결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보니까 이제 빅스비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고 그래서 빅스비가 뭐 폰에 이제 이미 기능이 지원되고 페이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래서 좀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병행하려고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피드백도 없고 메일로만 계속 주고받고 그래서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그런 부분에서 좀 교감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마켓에 올라가서 이벤트도 하고 잘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대표님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인베디드 OS 개발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다양한 기기들,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 시장으로 삼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웨어러블 워치 쪽이 시장에 새로 나왔을 때 새로운 사업 기회인 거로 저희 인지하고 특히 B2B 시장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POC 하나가 그 은행에서 여러 그 텔러라든가 매니저들인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시기를 착용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번 SDC 2019년에 키노트에도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 HSBC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미싱되는 부분들이 매니저들은 워치로 명령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스피커를 놓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빅스비를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한 카테고리 안에 중요한 팩터로 추가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좋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도 테크에이스라는 이름이고, 또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 중에서 중고 폰의 가격을 알아보는 서비스로 모밸류에이트라고 하는 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실제로 MOVALUATE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빅스비에서 인지가 되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빅스비 플랫폼에서 이런저런 많은 작업 해오고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혹시 저희 빅스비에 진짜 요거는 아까 말씀을 한테 주신 것도 있으니까 이건 좀 아쉽다 라는 걸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허들은 방금 한창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캡슐명에서가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서 빅스비 삼성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나 뉴스 캡슐 만들었다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다 처음에 그냥 뉴스 들려줘, 혹은 뭐 오늘 인기 뉴스 뭐야, 혹은 뭐 포체티노 경질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봐요. 근데 그 앞에서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캡슐명은 CBS 노컷 뉴스인데, CBS 노컷 뉴스에서 뭐 들려줘, 이런 식으로 발화가 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 않은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그 청중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인지 예. 개발자분들이신지. 그러면 그럼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캡슐을 개발하거나 하려고 하시는 개발자분들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실제 개발자는 아닌데 그런 음성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백그라운드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게 다들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야, 빅스비에 나의 시간과 자원과 돈을 투자해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사실 그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잘 된다도 있지만 뭐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한 지 7년쯤 됐고, 저의 의사결정 로직도 당연히 이제 내가 얼만큼 투입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냐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사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빅스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아직 뭐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자연어 처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는 상태라서 처음에 개발해서 오픈하셨을 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S 로컬 뉴스에서 뉴스 들려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튼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디바이스 관련의 5억 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5억 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빅스비가 다 깔려 있는 상태고, 기술은 항상 뭐 요구가 있으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연어 처리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1년 뒤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아쉬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부족하다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랭귀지도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고, 예전에 뭐 파이썬이든 C든 이렇게 당연히 될 것 같은 기능들이 돌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알아먹을 것 같은 얘기들을 못 알아먹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삼성폰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어서 먼저 들어갔을 때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기대치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마도 준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먼저 거는 것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빅스비에서 뭐 어디 앱에서 뭐 해줘라고 하는 식의 풀 얘기를 해야지만 알아먹는 상태에 있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먼저 빅스비에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가 챙겨달라고 했던 무언가가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티켓 오픈되면 알려달라고 말했던 것들이 티켓 오픈됐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상태가 된다면 이 자연어 처리가 조금 부족해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풀린다라고 깔아놓고 준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계속 답변을 드리면 변명처럼 되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모아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대표님은 좀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김 대표님이 워낙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멍해졌는데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고 개발자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그 음성 서비스 관련해서 기회가 좀 있다 봐요. 저도 이 회사를 한 7년 됐는데 이제 한 2013년 정도에 상당히 이제 안드로이드가 활성화되기 전 뭐 앱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플 같은 것도 비슷한 유사한 어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빅스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또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점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관점이 이제 그럼 어떤 형태로 선점할 수 있느냐. 그럼 서비스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빅스비에 약간 사람이 비서한테 시키듯 뭔가 지령을 내리는 뭐 대리운전 불러줘, 뭐 그다음에 음식 배달해줘, 아니면 뭐 택배 보내줘, 뭐 아니면 주가 알려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빅스비하고 뭔가 연결이 돼서 자동화돼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거나 뭔가 해서 레커멘데이션 해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항공권 제일 싼 거 좀 뭐 알려줘 이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간해서 뭐 50만 원 미만이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빅스비를 통해서 뭐 고객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삼성에 좀 바라는 거는 지금 빅스비 하면 음성 같은 게 좀 딱딱 그 한 여자 목소리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연예인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고 약간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게 보면은 카카오톡 같으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이제 채팅이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마켓이 열리는데 저는 음성 서비스 마켓에서는 칼라링에 대한 어떤 마켓이 열린다 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알려주는 거 할 때 이제 뭐 비선데 좀 되게 예쁘게 알려줄 수도 있고 뭐 남자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딥하게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존버의 정신을 중시하는데 이렇게 카카오 나왔을 때 되게 절망적인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약간 이제 비속어긴 하지만 졸라게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음성 시장도 생각보다 들어갔을 때 확 열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닐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다 보면 이런 그 기술 변화와 시장 변화에 맞춰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그런 걸 선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가 제 생각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조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도 혹시 빅스비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저 이 행사 초대를 먼저 받고 나서 뭐 제가 지금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빅스비 팀에 주고 싶은 제일 쓴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쓴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멀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 캡슐을 아직 개발하기가 곤란한 부분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어서 그걸 쓴소리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 키노트를 보니까 빅스비 뷰에서 아주 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훈훈한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캡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유니크한 이름을 만들어서 각 캡슐이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결론은 개별 캡슐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정확하게 사용자들이 그 캡슐을 부르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사용자에게 허들을 주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이 좀 다다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셨던 자연어 캐테고리 그걸 준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르지 않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개의 캐테고리만 오픈했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많고요.
그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들어오는 패턴에 따라서 차근차근 오픈하면 그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김재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요구들은 상당히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능들은 빅스비 루틴이라든지 삼성 그 스마트 띵스에는 제공되는 뭐그 씬 모드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드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신 거는 각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크라이테리아에 맞게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던가 알림을 주는 그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말씀 주신 거여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던 디바이스에서의 오토메이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 주셨던 멀티 디바이스는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뷰만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멀티 디바이스의 익스피리언스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 도와드려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갔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영수 대표님 쪽에서는 삼성페이를 인테그레이션 주셔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대리기사 분들을 부르실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좀 더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 캡슐 내에서도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페이 인테그레이션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 기업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개인 개발자들은 그걸 하시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는 빨리 넘어가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그 새로 빅스비 캡슐을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선배님들로서도 요거는 미리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거를 뭐 이거는 뭐 해라 이런 게 있으시면 뭐 말씀을 자유롭게 이번 순서 하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맨 끝에 앉았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 2년 전 정도에 미국에서 그 아마존에서 나온 알렉사 에코 서비스가 굉장히 빅붐을 일으키고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용 예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초기의 기대감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좀 한번 살펴보니 저희 여기 지금 기성세대들처럼 컴퓨터가 익숙한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은 사용을 보이지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그걸 선물을 한다거나 오히려 그 기기 자체를 가지고 가볍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유아들, 아동들 특히 10대 이전에 그런 계층들은 저희들 기성세대라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용 예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굿모닝해서 인사하는 걸로 여러 가지 음악을 켜고 다른 방에 있는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모였을 때도 그 어떤 트리비아 게임을 한다거나 퀘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게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AI 스피커가 쓰이는 것처럼 아이들을 속에서는 숙제도 해주고 마치 어른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이들을 거의 알렉스가 봐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파퓰러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정들에서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스피커 빅스비의 그런 가능성도 그 아직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음성 UI를 통해서 새로운 그 사용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노약자, 뭐 노인들, 그리고 뭐 환자들, 뭐 이런 그런 좀 약간 제한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더 저희가 사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케어 서비스, 케어 기버와 케어 리시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이스 U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어떤 사업 기회를 노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기 있으면 예. 일단 그 지금 빅스비나 이런 것들이 음성 서비스니까요. 사실은 뭐 안드로이드 어플도 있고 뭐 그 iOS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결국 웹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술 중에 음성 서비스니까 좀 음성스러운 서비스여야 좀
킬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회사를 운영. 근데 회사가 이제 모빌리티 회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사업을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지금 던지는 것 중에 그냥 잘 하나 뭐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사실 채팅 어플, 카카오톡 같은 채팅 어플이 상당히 지금 뭐 많이 메인 프로그래머이잖아요. 근데 음성 기반의 어떤 뭐 랜덤 채팅을 하거나 근처에 있는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거나 그러면 또 혹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저희 아버님도 제 전화를 되게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전화를 잘 못 드렸어요. 하면 이제 근데 항상 반복적이세요. 그 부산에 사시는데 뭐 전화하면은 아버님 잘 계십니까? 잘 있다. 그럼 너는 어떠냐? 잘 있습니다. 뭐 사업 잘하고 있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월급 잘 주고 있습니다.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엔딩.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씀 같은 거를 칼라링이 돼 있다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도 전화는 안 하지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들려주는 뭐 명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안드로이드 어플이나 다른 그런 이제 비주얼한 거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 이제 삼성한테 바라는 거는 좀 보이스 칼라링을 예를 들면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학습을 시키거나 해서 그거를 캡슐 디벨로퍼들이 좀 다양하게 어떤 음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조금 기존의 어떤 그 비주얼한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사이드보다 다른 음성의 어떤 마켓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기획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지훈 대표님의 말씀 있을까요? 최근에 제 생각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앱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다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새롭게 설치한 앱 개수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5개 이상인 사람이 핸드폰을 새로 산 사람 빼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설치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야, 나는 정말 괜찮은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을 마케팅해서 대박 내야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앱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진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앱을 깔게 하지 않으면, 앱을 설치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시대가 바뀐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빅스비를 그냥 음성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는 어떤 서비스라고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원격에서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빅스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해보면 음성을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삼성 핸드폰에 다 깔려 있고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내 니즈만 잘 말할 수 있으면 바로 실행이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는 과정에서 매체에 대한 고민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존 앱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글로벌 플랫폼에 타서 내 서비스를 잘 표현할 거냐에 포커싱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카카오톡이든 뭐 픽스비든 뭐 구글이든 사실 뭐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플랫폼과 잘 이제 같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픽스비 같은 경우는 음성이랑 잘 결이 맞는 서비스니까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접근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론 빅스비 캡슐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 같은 것도 보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캡슐을 만들어 본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회사에서도 이 타겟을, 우리의 목표 자체를 좀 작게 잡으면 빅스비 캡슐 만드는 거가 그렇게 많은 공수가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시도를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려줘만 했다가 이게 막 보여줘랑 같이 섞이다 보니까 트레이닝 구문 자체에서 막 꼬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타겟만 잡고 개발을 집중하신다면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 그 대표님들께서 되게 인사이트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 AI 비즈니스라는 부분들, 음성 기반의 서비스라는 부분이 아직도 저희들은 뭐
완벽한 성공을 이뤘다, 새로운 패러다임 체인지를 이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그 초입에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삼성에 있다 보니까 여러 유수의 그런 큰 플랫폼 회사랑도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다 같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서버에서 이거 처리를 하기에. 그래서 이걸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앱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날릴 수 없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은 또 여기에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좀 급하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응이 없으시면 이게 되게 엄한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캡슐 만들어 봤다고 하니 이런 거가 좀 궁금하다 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 2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손 들어주세요. 이쪽에 녹색 옷 입으신 분, 예. 성함이랑 그 뭐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빅스비 크루 2기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서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캡슐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대량의 트레이닝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대량의 트레이닝을 이제 할 때 한 번에 지금 못 올리잖아요. 혹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전 그 트레이닝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한 50개 정도 제가 했나? 그래서 검증을 보냈어요. 그때 삼성에서 돌아온 피드백이 한 300~400개 정도에 되는 트레이닝 피드백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구나를 그때 알았고, 그래서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막 몇백 개 되는 트레이닝 구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페일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추가해주면서 개발해주면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말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잘 처리를 해야지 성능이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캡슐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달 드릴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용자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나는 개인정보를 쓰지 않는 서비스인데 하시더라도 거기다 대고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니까 뭐 가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대리에서 내 전화번호는 010-4919 제 전화번호에서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갈라내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거여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뭘 하면 되는지를 직접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자연어 캐테고리를 준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미 캐테고리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테고리 만들어 두면서 저희들이 이그샘플과 이런 바라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트레이닝 하시면 어느 정도 소구가 되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를 자동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이거는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지인을 베타 테스터로 사용해서 초대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시게끔 한 다음에 그 데이터는 이제 합의를 한 이후에 공유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고 좋은 퀄리티의 캡슐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까요? 앞에 주시겠어요? 네, 동패중학교의 인서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 코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자바 말고 파이썬이나 C 등 다양한 코드로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가요? 예. 현재로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일단 그런 예를 들어 웹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는 뭐 API나 이런 걸 콜하기에 자바스크립트가 편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서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해 주시면 중학생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다른 언어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요. 여기 앞에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 한창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알렉사 서비스를 좀 써보셨나요? 네, 저는 집에서도 쓰고 있고 제 PC에도 깔려 있고 제 자동차에도 알렉사 오토 깔려 있습니다. 혹시 그 개발을 스킬킷을 개발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예, 저희 회사 이름 테크이스로 오픈 테크이스 하게 되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이제 스킬킷과 캡슐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킬과 캡슐의 저희 차이점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 부분이 캡슐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폰에서 시작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폰 쪽 뷰를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른 구글이나 알렉사보다 더 앞서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렉사 쪽 기기도 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개선이 참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기가 팔렸는데 알렉사 다트, 에코 다트라든가 뷰라든가 하는 그런 기기들이 예상외로 뷰 쪽이 개선이 안 되는 데 반해서 지금 빅스비 쪽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슬랙으로 지금 개발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까지 검토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캡슐 쪽이 저는 개발하는데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화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말씀 주실 게 없으시면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저 뒤에 여자분이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온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설명 주실 때 그 가장 큰 허들이 그 서비스 호출명 인보케이션 네임을 불러야지 사용자 바라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좀 큰 허들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연어 카테고리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연어 카테고리 외에 다른 식의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있는데 카카오에서 질문 주시니까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따로 말씀하시죠, 그건. 예. 예, 몇 가지 저희들도 그 다음 페이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카카오에서 오셨으면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카카오에서도 같은 질문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아이디어라는 케이스는 지금도 그건 일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네이티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동작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삼성 폰에서 누구에게 전화해줘 안 하거든요. 그냥 누구에게 전화해줘 네이티브 서비스에서는 하는 것은 카카오에서도 하고 계시고 구글이라든지 다른 업체들 다 하고 계신데 문제는 걔를 데모크라타이즈하는 게 힘듭니다. 이제 그런 퍼스트 파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충분히 넣고 이렇게 튜닝을 하거나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서드 파티가 각자 만드신 것들을 조율하지 않는 과정에서 퀄리티를 납득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낸 거고 저희 오늘 발표드린 자연어 카테고리도 아마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연어 카테고리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두 번째 새로운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오늘 발표는 못 드렸는데 그거는 발표가 되면 발표도 하고 카카오 쪽에도 이메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카카오신가요? 아니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빅스비 자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빅스비가 생각보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노트 8인데 최신 빅스비가 안 깔립니다. 그래서 빅스비 루틴과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결국에는 가전 제품에도 빅스비를 지금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전 제품은 10년을 보통 바라보고 사용을 하는데 2년밖에 안 된 제 핸드폰에조차 새로운 빅스비 기능이 구동되지 않는 걸 봐서는 사용자들에게 빅스비를 사용을 해라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업체에서도 최신에 맞춰서 그 사업을 아이템을 구상하고 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옛날 구형 모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서드파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뼈아픈 말씀이시고요. 그 저희들이 그 핸드폰에 워낙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뭐 약간 업데이트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노트 8은 좀 이상한데요. 그 POS를 업데이트 하셨나요? 업데이트 하셨는데 루틴이 안 깔린 건 이상하네요. 빅스비 루틴은 또 프레임워크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이 업데이트 될 때 저희들이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빅스비를 뉴 빅스비를 런칭한 게 2018년 이제 9월에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런칭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전에 있는 빅스비들도 다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 솔직히 이제 가전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TV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그 제약 사항이 있는 제품도 있어서 이제 최근 제품부터는 저희가 가능할 텐데 되게 10년 전에 있는 TV들을 빅스비를 탑재하게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내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토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라이트 웨이트한 메모리를 가지고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셋업이 이제는 되어서 어느 정도 요 이후부터의 제품에 대해서는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그 갤럭시 홈 미니를 발표를 할 때 그 IR 블래스터 그 적외선 송신기를 탑재한 것도 발표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없앨까를 고민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죄송하고요. 예, 노트 8은 제가 따로 그 정혜순 상무님이 있는데 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 연락처 하나 주고 가세요. 예. 그렇다고 핸드폰은 바꿔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 검은 옷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상가이중학교 김명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빅스비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애플의 시리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iOS나 PC macOS 같은 여러 가지 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바일 휴대폰 그리고 웨어러블, TV 그런 것만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확장 시장이 있고 컴퓨터나 그런 곳으로 확장할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타 회사들 예를 들어 타 회사들에도 타 회사 기기에도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분이 저런 질문을 주시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모든 어시스턴트 플랫폼이 그렇듯이 다양한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알렉사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구글 센터도 그렇고 확장을 하시기로 하고 좀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확산에 대한 속도는 경이조율적이고 제대로 리스펙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그런 업체들과도 계속된 미팅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시고 그다음에 언제 확산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연초에 한번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에게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카카오에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원 말씀드릴까요?
네, 한 가지만 지원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차에 지금 알렉사 오토를 설치를 하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연결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PC에도 지금 윈도우즈 10에 알렉사 기능이 들어왔죠. 그래서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삼성은 그와 다르게 삼성에서 만드는 기기에 탑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탑재가 되고 나면 훨씬 삼성전자에 있는 빅스비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이 2개가 올랐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두 분 이 왼쪽에 제가 보고 있는 왼쪽에 한 분하고 오른쪽에 2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저쪽에 질문. 잘못 사인을 받으셨는데 저 구석이에요. 구석의 뒤쪽에서 질문 못 하신 것 같아서 저 한 3분, 5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진행하시는 분들? 예. 예, 개발자로 있는 이원희고요. 대표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대표님들은 이제 개발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익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 있고 현재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빅스비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를 지금 오픈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 예, 조금씩 관점이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이영수 대표님께서 먼저. 제가 뭐 그쪽은 적임자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빅스비 내에서 이제 그 삼성페이까지 해서 결제까지 되는 캡슐은 이제 스타벅스랑 저희 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티 뭐 이런 그 모빌리티 플랫폼에 있어서 상대적인 뭐 중소 스타트업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이제 뭐 어떤 기기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인베디드 돼 있거나 미리 프리 인스톨 되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 이제 빅스비를 이제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대리운전이나 어떤 모든 그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 이제 결제 같은 걸 하려면 이제 카드 정보를 넣는 게 앱마다 넣는 게 보통은 심리적으로 사용자들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 카드 정보 넣어야 되고 또 뭐 카메라 찍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랩업하고 있는 게 삼성페이가 프리 인스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그런 거를 그냥 활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캡슐을 론칭한 지 2달 정도가 됐는데요. 그 일단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빅스비는 좀 뭐 생소했긴 했는데 빅스비에 이런 게 되냐 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기를 이제 신규 사용자를 빅스비를 통해서 많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벌써 한 10,000명 정도 이상의 가입자는 이제 유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0,000명 곱하기 10,000원만 해도 이제 한 1억 되니까 저희 1억 정도는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남는 장사는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빅스비랑 같이 하면서 가지는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투자도 좀 받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 기회는 있다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만 하나 드리면 사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기회는 모빌리티 시장이 사실 그 이게 정부 규제 사업이나 이런 정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플래그멘트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은 우버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는 그랩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람이 음성으로 이제 택시 불러줘나 뭐 이렇게 뭐 대리 불러줘 뭐 이렇게 했을 때 글로벌리 이렇게 그냥 그 지역 사업자들과 결합돼서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마지막 한 질문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른쪽 구석에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기견 보호소 관련된 캡슐을 개발한 강태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캡슐을 개발하면서 정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물의 종류가 아무래도 개와 고양이를 합치니까 30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CSV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대량의 트레이닝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동물 이름 같았으면 그게 보캐블러리 등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트레이닝을 좀 대량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각 캡슐별로 트레이닝 수를 2,000개로 제약을 했어요. 이게 2,000가지 말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2,000가지의 말의 패턴만 지원을 하고 다양한 발화 같은 경우는 보캐블러리로 따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캡슐들이 발화가 뱀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저희들이 조금 방식을 좀 바꾸면 그 제약을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약간 저희 내부 사이언스 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배치로 트레이닝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서 좀 뭐 배치로 지원하다 보면 그 어트런스를 다른 플랫폼에서 쓰실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유기견 캡슐에서 세부 질문은 저희 그 개발자 생태계 팀에 직접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슬랙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로 하고요. 다시 배치로 트레이닝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세션에서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